in every single morning. 목요일 아침 글로벌 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FOMC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지만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유언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이곳 저곳의 디테일을 보면서 나름대로 의미부여 놀이를 하기에 바쁜 하루였는데요. 오늘의 남자 바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공식 닉네임 제롬이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파월의 연설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예상에서 벗어난 그 무언가는 없었다는 점에서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은 우리가 잘 챙겨봐야 과연 시장이 지금 바라는 대로 다음번에 진짜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인지 혹은 올해 금리 인하가 2번 나올 것인지 이런 힌트를 잘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항상 외교 문서처럼 어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 그리고 행간을 읽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FOMC 성명서 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인내심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이번에 거의 모든 대부분의 월가 금융사들이 인내심이라는 페이션트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건 어쨌든 적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하에서 이런 인내심이 사라졌느냐 여기 보시면 가장 이제 첫 문단에 나오는 미국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원래는 이게 솔리드였는데 그 강도가 마더레이트 하니까 견조에서 완만으로 하향 수정이 됐다라는 거죠. 일단 첫 문단에서부터 이렇게 FOMC 성명서가 약간 자신감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걱정으로 일단 코멘트가 나오면 그때는 바로 비둘기파적이구나라고 예상을 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연준의 그 경제 정책 여러 가지 이제 요소 중에서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인데 이 중에서 제일 지금 부진한 놈이 바로 인플레잖아요. 인플레에 대해서는 또 지금 이제 전망을 내려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인플레이션 2%가 지금 연준의 목표치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제 많이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상태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얘기를 앞에서 여기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또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2% 목표치라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분명하다라는 걸 얘기했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있는 건 원래 맞았었는데 지금 뭐 유가도 많이 내려가고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현재 추세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이제 위에서 보신 대로 인플레이션도 이렇고 뭐 경제 활동도 견조해서 지금 완만으로 내려왔고 뭐 이런 이제 상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앞에 보신 대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커미티 윌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바로 들어있었던 페이션트가 이번에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내심이 없으면 과연 인내심의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금리 인하든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또 다른 어떤 대책이든 이런 게 나올 거라는 어떤 예상에는 일단 일치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그 연준 임원들의 의견을 보면 거의 대부분 만장일치가 많은데 이번에는 보시는 대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죠. 제임스 블라드가 나는 이 의견 반대일세. 금리 동결 성명서 나는 반대다 이렇게 반대표를 냈는데요. 이분은 얼마 전 연설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곧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6월에 금리를 당장 내려야 되는데 동결했다는 데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 명 소수의 목소리였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3, 6, 9, 12월 1년에 4번은 이제 연준의 경제 전망이 같이 나오는데 이번 프로젝션에 보면은요. 지난 3월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GDP는 일단 1.1% 올해 목표치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목표는 여기서 추가 하향을 했고 실업률은 소폭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소소익선이라고 낮으면 낮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을 피력했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1.8에서 1.5로 상당히 좀 많이 내려잡았죠.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인데 결국은 내년에도 안 되고 내후년에서나 가야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중요했던 게 점도표였는데 과연 연준 임원들이 생각하는 적정 금리가 몇 퍼센트냐 이거잖아요.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현행 금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고서 그야말로 팽팽한 접전이 일어났죠. 위아래로. 금리 인하를 주장한 사람이 8명, 그다음에 금리 동결이 8명, 인상이 또 1명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9대 8로 금리 인하와 그렇지 않은 쪽이 비교했을 때 금리 인하가 9대 8로 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올해 금리 인하가 2번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수적으로 봤을 때는 뭐 9대 8로 동결이 이겼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폭으로 봤을 때는 약간 가중 평균을 놓고 보면 약간의 비둘기파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8명 중에 7명은 올해 금리를 2번 내지는 0.5%포인트 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금리 인상을 주장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지금 그 성명서 문구에서부터 점도표까지 쭉 이제 보셨는데 솔직히 느낌 자체는 뭐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맞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올해 이제 그런 금리를 몇 번 내릴 것인지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숙제가 남겨져 있잖아요. 외신마다 조금씩 입장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로이터 보면은요. 연준이 연말에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너무 또 일찍 금리를 내려도 후반부에는 금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빈자리가 또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중에서도 후반 쪽에 가서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고 점도표를 해석한 반면에 미국에서 뭐 유일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팍스 비즈니스에서는 올해 노컷,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또 보면서 트럼프의 어떤 자신만만한 얼굴을 올려놨어요. 이 근거는 뭐 쭉 읽어보니까 앞에 보신 대로 인내심이 삭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릴 만큼 심각한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는 표명되지가 않았다. 그다음에 연준 임원의 의견이 앞에 보신 대로 9대 8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올해 금리 동결을 예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신 팍스하고 반대되는 리버럴리즘의 언론 뉴욕 타임즈에서는 금리 인하의 문을 개방해 놨다. 금리 인하에 있어서 개방적이다. 약간 이런 평가. 그 다음에 CNBC가 어떻게 보면 제일 기회주의자적인데 처음에 FOMC 성명서 나오고 점도표 발표됐을 때는 앞에 팍스 비즈니스처럼 연준 올해는 노컷이다. 그러니까 올해 금리 동결이다라고 했다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보고 나서는 향후에 인하 여지가 있다라고 제목을 슬그머니 갈아쳤는데요. 어쨌든 앞에 성명서와 점도표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은 조금이라도 시장의 어떤 이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그 이면에는 트럼프를 굳이 지금 자극하지 않겠다는 뭐 생각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NN 비즈니스에서는 역시 내후 외환에 지금 처해 있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의 신호를 줬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연준 임원들 간의 매니 그러니까 다수의 임원들 간에 있어서 추가 완화를 지지하는 명분에 힘을 좀 실어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페더럴 펀드 레이트 있죠. 연방 기금 선물에 반영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면요. 요 당장 7월 달 보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100%가 나왔어요. 저는 요 페드워치 지금까지 많이 항상 FOMC 끝나고 나서 리액션이 어떤가 보려고 봤는데 100%짜리는 또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금리를 그럼 7월 달에 한 번 내리냐 두 번 내리냐 이거잖아요. 지금 한 번 내리는 게 69%인데 두 번을 한꺼번에 0.5%포인트 내린다는 비율도 31%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7월 금리 인하가 이러다 안 나오면 오히려 큰일이 나겠구나. 약간 이런 시장에 너무 또 앞서가 있는 그런 얘기도 반영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은 68%, 69%, 두 번은 31%. 근데 금리 인하는 100%고요. 그 금리 인하 중에서도 한 번과 두 번, 그러니까 폭이 저만큼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치고는
0.5%포인트니까 한 방에 두 번 어치를 내리는 것도 30%가 넘어가는 상당히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배런주지 볼까요? 바로 전날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월 해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얘기를 했었다 보니까 이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도 트럼프의 이런 어떤 자리 협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했는데 파월이 내가 알기로는 연방법의 연준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알고 있다. 아직 임기가 멀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나는 임기를 완수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고요. 트럼프가 이제 전날 파월 경질설이 블룸버그 단독 보고 나온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생각이 있다 없다 뭐 yes or no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신에 만약에 내가 연준 의장 갈아친다면 그때는 신속하게 저금리 기조를 채택할 사람을 앉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FOMC 기간 중에 연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부적절했다고 워싱턴에서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트럼프가 조금 한풀 죽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일단 비둘기파적인 연준 성명서 거기다가 예상을 그대로 이제 충족시켜준 연준 의장의 어떤 비둘기파적인 스탠스 덕분에 미국 증시는 추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FOMC 성명서 발표 당일에는 웩더 독이라고 그러죠. 어떤 파생 시장이 본 시장을 흔드는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조금 포지션이 엉켜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오히려 제대로 된 시장의 평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앞에 보신 대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100%까지 보고 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FOMC 성명서 중에서 조금이라도 매파적이거나 중립적인 어떤 단어가 이후에 발견된다면 또 해석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은 파월도 지금 월가의 지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트럼프의 저런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역대 최근 4번 연준 의장의 FOMC 발표 이후에 증시 반응을 보면은 버냉키가 원탑이고요. 오죽하면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까지 붙여놨겠어요. 그 다음에 그린스판, 그 다음에 옐런, 그 다음에 파월은 지금 거의 꼴찌 수준이고 파월의 FOMC는 항상 시장이 마이너스로 반응을 했지만 이번에만 어떻게 좋았었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파월의 숙제로 남겨지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글로벌 탐지수 볼 텐데요. 트럼프가 이제는 관세 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방향을 튼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옛날에 개콘의 난 민이라고 해 할 때 약간 그런 모션과 비슷한데 트럼프가 어제 이제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먼저 완화적인 발언을 꺼내면서 유로화가 이제 가치가 갑자기 평가 절하가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폴 포지션이 뭐냐면요. 그 F1 레이스 할 때 예선전에서 먼저 성적이 좋은 차량 순서대로 앞에 그 출발이 유리한 지점으로 보내주거든요. 그걸 폴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ECB가 먼저 이걸 이제 차지하니까 너 G20 회담에서 보자 이렇게 벼르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참 관세 전쟁이든 환율 전쟁이든 전쟁은 피하고 보는 게 좋은데 G20에 대한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FOMC 누가 봐도 비둘기파적인 결과였는데 과연 그렇다면 7월 금리 인하를 이렇게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게 옳은지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들의 시각은 어떨지 월가 인터뷰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